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하게 될 윤찬진입니다. 오늘 강연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업 희망자들이 취업 시즌이 되면 많은 이력서를 작성해서 여러 회사를 녹화하죠. 이익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먹고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바로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빌어먹고, 등쳐먹고, 사기쳐먹고, 놀고먹고, 훔쳐먹고. 이익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벌어먹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취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싶은 사람, 어떤 서류 전형이라든가 전형에서 탈락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회사는 지원자에 대한 탈락 이유를 가르쳐줄 거증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사항은 실무 차원에서 느꼈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전문 서적에 있는 것은 강의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 취업의 전략입니다. 누가 대학생활 제일 잘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취업하기입니다. 20대 졸업하고 취업하면 뭐라고 합니까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 40대 직장 잃었다가 찾으면 동네 잔치할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 50대가 일하고 있으면 국가적인 경사라고 이야기합니다. 60, 70대에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에 취업해서 가문의 영광이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겠습니다. 10장생, 10대들도 장차 백수 생각해 된다. 2900, 20대 90%가 백수다. 200개 20대 구직자 100%가 회사원이다. 구마선, 구직자의 마음에 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 희망을 담은 여러 가지 신조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과거의 신의 아들은 군대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의 신의 아들은 뭡니까요? 바로 금융 공기업 취업자라고 해요. 신도 입사하고 싶어하는 직장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뭐냐? 사기업에 들어간 취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자식들, 백수,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아까 신의 아들, 군대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병역 부분에 가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희망사항이 뭐냐? 여러분들이 고민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취업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귀퉁이에 조금 어떤 그 인테이션을 좀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눈이라도 좀 즐겁게 보면서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라고 그래서 눈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취업 문제라고 75%가 약 80%가 입학 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대학생들의 고민이 이렇게 입학할 때 고민을 안고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각 대학교에 가보면 저학년반에 가보면 특히 1, 2학년반에 가보면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보면 군대 갔다 와서 고민했던 군대에서 보초 쓰면서 고민했던 친구들은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습니다. 같은 1, 2학년반인데 저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잠이나 자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친구들을 이런 학생들을 보면 군 미필 또는 면제자들이었습니다. 즉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강의 듣는 학생들 1, 2학년 학생들 가능한 한 빨리 군대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면 맨 앞에 앉아서 이런 강의를 맨 앞에 앉아서 듣습니다. 왜? 취업 문제를 고민하고 왔는데 벌써 복학하고 났더니 2학년 3학년이에요?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인가? 제대하면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인가? 보초 쓰면서 고민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대하고 복학하고 나면 바로 맨 앞에 앉아서 아주 열심히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학에 왜 왔는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려고 왜 하는가?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대학 졸업은 기본이니까 중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잘 먹고 잘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낭만을 즐기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들이 모두 가니까
참 DNA 조삭감입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참 아무 생각 없이 산 친구들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봤더니 우리나라 학생들의 99%가 이왕이면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월급 많이 받고 대우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것이 우리나라 99% 학생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뷰할 때는 어떻습니까?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솔직한 속마음은 좋은 회사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월급 많이 받고 대우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것이 대다수의 학생들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들은 왜 대학을 다니려 하냐? 왜 부모님은 내 자식이 대학에 다니기를 희망하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입니다. 냉정하게 나는 답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진로 교육, 각 대학교의 1, 2학년 때 저학년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 고학년에 보면 실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이 뭐냐? 학점? 중요합니다. 솔직히 한두 과목 BC마저도 별로, B학점, C학점마저도 별로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취업은 A등급을 받으면 입사, 행복지수가 상승합니다. B등급을 받으면 보류, C등급을 받으면 불합격입니다. 이 저질 스펙터라고 하죠. C등급은. 그냥 B등급까지 보류. B등급은 어떤 기회가 돼서 A등급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교에서는 취업 진로 교육은 열심히 듣고 실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멍청한 4학년,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저질 스펙인데 학창시절 마지막 방학 원 없이 놀아보자. 평생 원 없이 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140살, 150살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20대 중반에 졸업하면 몇 년을 놀아야 되냐? 100년 이상을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원 없이 놀 각오를 하지 않으려면 학창시절에 방학은 원 없이 놀아보자, 이런 생각은 갖지 말아야 돼요. 방학 동안에 어떤 스펙 관리를 할 것이냐? 매우 중요하다라고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임원 간부, 4학년 때 학생의 임원 간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 요새 취업은 어땠습니까? 3학년까지 취업 준비를 완료하고 4학년 1학기 시작된과 동시에 이력서를 작성해서 4월 중간고사 끝나면 4월 하순부터 공채에 도전해야 됩니다. 왜? 정규직 때는 하반기, 정규직 때는 인턴을 언제 뽑냐? 4학년 1학기 5월 달에 공채가 나갑니다. 이 친구들은 5월 달에 합격이 되면 5, 6월 달에 전형해서 합격하면 7월 달에 방학하면 7, 8, 9, 10 4개월 인턴하고 11월 달에 정규직 되는 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이것은 10년 전부터 이미 이렇게 흘러갔다. 4학년 2학기는 없어요. 4학년 1학기에 취업에 올인해야 되다 보니 학생의 임원 간부를 하면서 취업에 올인할 수 없다 보니 학생의 임원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이 좋다. 왜? 4학년 1학기 취업을 도전하면서 학생의 임원을 같이 병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물론 다른 목표와 만전의 준비를 해서 4학년 2학기 때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임원 간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4학년 1학기 3월부터 취업에 도전할 준비를 해라 라고, 그래서 늦어도 4학년 4월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이력서를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조교 등으로 취업 못하는 자 가능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4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해서 2학기 장학금 받아야지. 여러분의 부모님은 4학년 2학기에 장학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엄마, 나 여기 취업했어요? 면접 가게 양복 하나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여러분 4학년 2학기 때 장학금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다. 가능한 한 빨리 4학년 2학기 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조금 전에 학생의 임원 간부 이 말씀을 드렸냐? 제가 저한테 상담하는 많은 학생들 중에
학생회 임원 간부를 하고 4학년 2학기 끝날 때 취업이 안 돼서 스펙 관리가 안 돼서 취업이 안 돼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후회한다라고 학생회 임원 한 거를 제일 후회하노라고 저한테 많은 상담한 친구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4학년 2학기 하반기 공채로 목표로 준비하는 지원자 4학년 2학기는 없습니다. 4학년 1학기가 끝입니다. 4학년 2학기는 없어요. 왜? 4학년 2학기는 이 4학년 1학기 때 취업이 되면 4학년 2학기 때는 실습으로 학교에 안 가도 됩니다. 많은 대학들이 편의를 봐줍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하반기 목표로 공채 준비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4학년 2학기는 없다. 4학년 1학기 3월부터 이력서를 완성해서 준비해야 된다. 던져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또 4학년 때 MT 축제, 체육대회 이런 거 막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 못한다고 저거는 웬만하면 3학년 학생들한테 맡기세요. 4학년이 MT 축제, 체육대회 각종 행사 준비하면서 참석하지 못하는 자 많이 취업에 대해서 시기를 놓칩니다. 4학년 2학기는 없습니다. 제가 왜 조금 전에도 4학년 2학기 없다라고 했냐? 제가 모 대학교에서 핵심 문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핵심 10문제를 중간고사 과제로 주면서 4학년 1학기 학생들을 이 실전 같은 수업을 하면서 과제를 줬어요. 핵심 문제를. 이거를 듣고 5월 1일자로 인사총무팀 인턴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10가지 항목 중간고사 과제가 많이 도움이 되었노라고 근데 4학년 1학기 4월 달에 중간고사 끝나고 취업에 그 준비된 걸 가지고 도전했더니 5월 1일자로 이렇게 정규직 되는 인턴, 정규직이 가능한 인턴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4학년 2학기 없습니다. 이것은 이 또 한 학생은 4학년 1학기 때 수강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무토익이에요. 우리 지방대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학생인데 무토익 학점 2.8이에요. 4학년 1학기 때 2학기는 없다. 여름방학에 1학기 때 해서 2학기 늦어도 7, 8월 달에 취업에 도전해야 된다. 4학년 2학기는 없다. 했더니 7월 달에 7개 회사에 연봉 초임 4천만 원에 입사했노라고 언제 약 7년 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친구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2.8 무토익 R&D 회사에 차별화 여기 이력서라고 했는데 차별화 이력서가 그 당시에는 차별화 이력서 지금은 제가 나만의 핵심 역량 보고서라고 이름을 좀 바꿨는데 이런 학생이 2.8의 무토익 그것도 지방대 학생으로서 7개 기업에 7월 달에 4학년 2학기가 9월 달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9월 달에 출근하는 학생입니다. 핵심 10문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만들었냐? 정말 취업에만 올인한 거예요. 어떻게? 2.8 무토익 취업할 수 없다 했더니 제가 핵심 역량 보고서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여러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만의 핵심 역량 보고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2장 쓴 게 아니라 완전히 차별화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차별화했는데 여러분들 과연 4학년 1학기 학생으로서 이런 강의 안 들은 친구들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2장짜리로 취업 준비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빨리 되지 않는다. 라고 그래서 나중에 핵심 역량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10년 전에 삼성 인턴 10명 중 8명 정식 삼성맨 된다. 뭐냐? 이게 언론에 나온 자료인데 10년 전부터 5월 달에 인턴 뽑은 사람을 2학기 11월 달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입니다. 2013년도부터 이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할 거예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편지입니다.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지나서 공백 기간도 길고 공무원 준비만 타도 스펙이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 때 참 눈물로 보내온 편지인데 제가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늦게, 왜 빨리 정확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왜 막연하게 공무원이냐? 근데 공무원 하려면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죠. 또 졸업식 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미취업자 상황 분석을 보겠습니다. 졸업식 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편입됩니다. 어디로 편입돼요? 바로 청년 실업자 군으로 편입됩니다. 또 한 가정의 행복과 웃음을 갉아먹는 인간으로 변신됩니다. 일요일날 부모님이 재미있는 프로그램, 텔레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보다가도
내 자식만 보면 웃음이 쏙 들어갑니다. 왜? 지금 밖에서는 청년 실업자가 어떤데 내 자식이 놀고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부모님의 눈칫밥을 먹어야 돼요. 부모님하고 같이 밥 먹기 싫어요. 왜? 부모님한테 미안하니까. 또 멀어져가는 학교 친구, 취업한 친구들은 하루의 일과 끝나면 저녁에 선배, 동료들하고 인간관계 맺는 커뮤니케이션 자리가 참 많습니다. 왜 그 자리를 팽개치고 내 친구 지금 친한 친구가 집에 논다고 왜 걔 만나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업 못한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제 취업했다가 했더니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변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핸드폰 번호 여자 바꾼 애인 대반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졸업식 날 미취업자 왕따 되면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청춘을 날려버린 사례인데 계약직만 전전해서 나이가 30대였다. 돌아오지 못할 청춘인데 실패한 20대를 보낸 것 같아 후회한다. 어찌할까요? 저도 같이 울고 싶어요. 학교 시절 너무나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눈물의 편지를 저한테 보냈는데 이러한 친구들이 없기를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이러한 친구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취업의 현실 무엇이 문제냐? 아르바이트 학점 4.0 하면서 학점 4.0 토익 점수 좀 작아요. 지방 전북대 학생인데 그런데 의욕도 없고 지치고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게 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긴 공백기 매일 눈물로 밤을 새운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한탄한 편지입니다. 아무거나 할 수 없는 제 자신에 너무 바보 같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삼보다 취업 선물이 효도인데 가시방석 백수들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취업이 효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취업, 결혼, 미취업, 이별, 살별한 연애 방정식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취업 준비 안 한다. 미리 얘기한 거예요. 나 실업자 될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지금부터 헤어지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저 남자친구하고 나중에 사귀고 싶다. 여자친구가 사귀고 싶다. 같이 취업 준비해야 돼요. 너 취업 준비 안 해? 그러면 너 나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취업이 되면 나중에 같이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이냐? 이게 10년 전에부터 이미 이 언론에 나온 자료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대학 졸업자 절반이 취업 재수생인 한국 사회라고 합니다. 재수는 기본, 삼수는 선택이래요. 요새는 6학년, 7학년이 참 많습니다. 졸업문 나서니 실업문이 기다리네. 10년 전에 청년이라는 말은 어색하다. 졸업과 동시에 실업에 굴레에 갇힌다. 이 실업문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의 새로 생긴 말이 아닙니다. 청년 실업자?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실업자로 가지 않기 위해서 왜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관심을 못 갖냐 이거죠. 야, 여러분들이 명절이 슬픈 취업준비생들 달력 속 빨간 날 까맣게 지웠죠. 2월 달에 졸업하면 2월 달에 구정이 있는데 집에를 부모님한테 못 찾아간다는 거죠. 정말이네. 심정은 될 대로 되는 시기에 자신감 극저의 자포자기 상태다. 매일 부모님의 눈치와 친구들은 이미 직장생활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주변 친구들을 피하고 다닌 지 꽤 시간이 되었다. 거의 최악인 상태라고 여러분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취업 준비 열심히 하지 않은 후배들한테 이 편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대생 취업학원 다녀도 합격한 곳 없어 자불안석이다. 고려대 스카이대 학생들이 이미 이것도 10년 전부터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야, 80군데 이상 업종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다녔다. 다 썼다. 근데 아직도 취업이 안 됐다. 그렇다면 왜 저 사람들이 안 됐냐?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하라는 1학년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저학년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취업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쓸쓸한 취업전쟁 현실인데 대학 입시, 취업,
소원 성취래. 옛날에는 대학 입시 소원 성취했어요. 지금은 취업의 빨간 글씨입니다. 취업의 소원 성취예요. 제가 어느 산에 갔다가 이 프랜카드를 보면서 야, 옛날에는 대학 입시가 빨간 글씨였는데 지금은 취업이 빨간 글씨가 되었다. 이게 절에 붙어는 부처님 앞에 붙어진 프랜카드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취업 현실이 어려운지, 왜 저학년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4학년 2학기 없다라고 왜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하나 각인을 시켜드립니다. 올드보이족이래요. 졸업을 늦춘 채 구직 활동을 펴는 5학년생이래요. NG족, 취업이 될 때까지 졸업을 늦추는 사람, 대학교 6학년, 7학년생입니다. 졸업하고 백수될 때 대학 5학년 넘쳐난다. 이것도 오래된 자료인데, 오래된 거에 보면 위에서부터 보면 각 대학교의 졸업 연기자, 졸업생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여러 동국대, 뭐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성균관대, 숭실대, 한양대 엄청나죠. 왜 저런 게 10년 전에 이미 신문에 났을까요? 네, 2012년도에 저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때부터 졸업 연기자가 생기고 5학년, 6학년, 7학년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취업의 1학년 때부터 학점을 주면서, 그것도 옛날에는 선택 과목이었어요. 지금 뭐야? 필수예요, 필수. 1학년 때부터 필수. 3, 4학년 때 필수. 이제 들어라. 1학년 때부터 듣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취업 준비해라. 취업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학점 BC마저도 별로, 한두 과목 BC마저도 별로 먹고 사는데 하자 없는데 취업은 A를 받아야 입사다. 가파른 취업 절벽이래요. 가파른 취업 절벽. 이것이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빠르면 20년 전부터 이미 취업 절벽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 절벽이지만 학점이 좀 안 좋았지만 지방대로서 저학년 때부터 준비한 친구들은 왜 4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 취업이 돼서 다 나가는데 2학기 때 출근하는데 왜 본인만 못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너무 해도 너무한 취업 사교육이래요. 컨설팅 비용 400만 원까지 간다라고. 이것도 2013년도에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렇게 사교육비를 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교육 기회를 많이 주고 취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상담사 선생님들이 학교 취업 지원실에 가면 항상 여러분들 상담하고 있거든요. 취업 지원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도 취업 지원팀 가봤니? 취업 과목 들어봤니? 안 들어봤대요. 그럼 왜 안 들어봤니? 전공만 하면 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누굴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학교만 다니고 도서관만 다니고 학점만 높아진 학생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보면 이제는 다양하게 묻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입사지원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대학생을 제일 잘한 거냐? 어떻습니까? 수능 1, 2등급에서 스카이 대학에서 4년 동안 4점 만점에 4.3 받고 토익 900점 이상의 5등생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친구들이 있죠. 수능 5, 6, 7, 8등급의 지방대로서 4년 동안 성적장학금 받을 수 있었지만 친구들 위해서 천액 배려하고 부모님 장학금으로 열심히 취업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본인이 고등학교 때 조금 수능을 실수해서 수능이 조금 낮게 나와서 지방대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렇지만 나는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해서 내가 보기 좋게 성공 취업하겠노라고, 이런 친구들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스카이대 수능 1, 2등급 미취업됐다. 어떻습니까? 인생 끝났습니다. 4년 동안 성적장학금 받고 토익 900점 이상의 스카이대지만 취업 못했다. 인생 끝났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100년을 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부터 눈칫밥을 먹어야 돼요. 부모님이 아침에 식사 끝나고 나면 같이 눈 마주치기가 미안하니까 같이 식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출근하면 나중에 나와서 혼자 밥 먹고 놉니다. 낮에 누구하고 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녁에 놀아줄 친구가 저녁에 퇴근해야 놀아주는데 친구 A이 안 놀아줘요. 왜? 내가 왜 제 실업자고 놀아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 일도 바쁘고 또 동료들하고 어떤 인간관계 맺는 자리가 많은데 왜 그 좋은 자리를 팽개치고 그 자리 가야 되냐. 그래서 안 만나주더란 얘기예요. 외톨이 왕따가 결국은 외톨이 왕따가 되더라.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앞에 여러분들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취업된 사람은 어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능이 좀 낮아서 지방대에 왔지만 그렇지만 4년 동안 성적 관리해서 그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취업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왜 1학년 때부터 다른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럼 다른 친구들은 군대에서 어떤 고민하고 나왔느냐? 이따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 우리 지금 4학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잠깐만 더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이 친구는 정신을 차려서 지방대지만 왜 바로 학점 2.8의 무토익?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2.8의 무토익 취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나중에 성공 사례에서 참 이런 사례를 많이 얘기하겠는데 무토익 대기업에 간 친구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2.8은 좀 너무했죠. 여러분들이 어때요? 성적은 보통 3.5는 가셔야 돼요. 유지하셔야 돼요. 왜? 성실성의 척도를 기업에서는 3.5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친구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오직 도서관 그리고 이 취업 프로그램에 올인하면서 이렇게 입사지원서를 차별화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화시켰더니 한 명 뽑는데 왜 이 친구가 들어갔느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미취업자들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있는 거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2장짜리 갖고 얘기합니다. 그 2장짜리 누구 씁니까? 스카이대 학생들도 그걸 가지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이런 성공 사례를 보면서 나는 좀 더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차별화해서 난 성공 취업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나만의 핵심 역량 보고서 할 때 우리 고학년 학생들은 꼭 핵심 10문제 여기서도 나오죠. 핵심 10문제 때문에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어서 합격을 했는지 나중에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졸업식 날 미취업자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저학년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4학년 되면 당연히 취업이 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해요. 난 취업에 문제 없다라고. 그런데 왜 그 많은 학생들이 미취업자로 왜 이런 생활이 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졸업식 날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졸업식 날 미취업자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모르다 보니 1, 2, 3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4학년 때 어떻게 되면 되겠지. 안 되면 대학원 가면 되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활하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내가 왜 이것을 더 반복하냐. 졸업식 날 이 미취업자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 안 하고 미취업자는 이 내용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2교시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성공 사례 저학년 때 다른 친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